키가 170이 안 되시는 남성분들, 키가 150이 안 되는 여성분들, 당신들이 작다고 해서 자녀에게까지 작은 키를 물려주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갖지 못했던 자신감을 아이들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롬키즈로 아이들의 숨어있는 10cm를 찾아드립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성장판은 더 빨리 닫힙니다. 단신이라고 생각되는 부모들, 자, 이제 3번만 외쳐보세요. 이롬키즈, 이롬키즈, 이롬키즈. 포마트 안의 건강마을, 장리나 건강마을. 리나리나 장리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바로 크리스 자동차 바디 정비입니다. 아, 저기 자동차 때문에 멘탈이 너덜거려 보이는 로라가 보이는군요. 로라, 무엇을 찾고 있죠? 크리스, 당신이 필요해요. 자, 말짱해졌죠? 크리스, 정말 멋져요. 역시 자동차 정비는 크리스군요. 하하하하. 백인호의 쾌변 뉴스. 네, 로컬 소식입니다. 최근 달라스 한인 언론들을 통해 한인사회와 관련된 로컬 뉴스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로컬 뉴스의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인회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과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인회관 앞에 나와 있는 김과장입니다. 한인회관은 무척 조용합니다. 신문도 라디오도 한인사회도 모두 조용합니다. 올 초에 오갔던 온갖 막말들은 오간데 없이 개인도 신문사도 모두 화해했나봐요. 악수하고 화해했나봐요. 사랑이 넘치는 달라스에서 김과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절 70주년 기념 행사 겸 영화 암살 특별 시사회에 대해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몇몇 달라스 네티즌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요, 표 몇 장이 한인들한테 가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스 출장소, 한인회, 그리고 빵빵한 후원사들이 한인들을 가지고 신나게 노네요. 몇천 장이라면 모를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만세삼창하고 끝나던 행사를 좀 더 의미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선한 걸음이다. 여하튼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7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행사의 알맹이, 그 깊은 의미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경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H마트 캐롤튼점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행사가 썸머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1등 60인치 TV, 2등 애플 아이패드 에어 2명 등 총 115명에게 $5,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이 돌아갔습니다. 2주 전 개장한 다이소, 그리고 개장을 앞둔 99 렌치 마켓을 견제하는 H마트의 대응 마케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국적을 불문하고 높은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 그것들로 고객들의 마음을 잡는 멋진 경쟁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흐뭇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2016년 대선 경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17명이 뛰어든 공화당 경선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상위 10명의 후보가 TV토론에 참석해 장을 가렸습니다. 예상대로 막말과 기행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경쟁자들의 공격에 거침없는 좌충우돌식 언변으로 맞서자 연방 좌중들의 폭소와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구태의연한 기존 정치판의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를 갈망하고 있죠. 누가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서 족벌 기업의 승계 분쟁이 해로운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소했던 롯데가 경영권 분쟁 덕에 미국 일간신문에서 대서특필된 것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서 대기업은 군주제이며 회장직은 왕권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문은 족벌 기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거 몰려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족벌 경영하고 또 불투명한 경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묻고 싶습니다. 4, 5대에 걸쳐서 가문의 기업으로 대물림 해오고 지난 100여 년 넘게 부의 편중을 보이지 않게 이끌어온 미국은 과연 잘해온 건가요? 어쨌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 기업을 미개하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모습의 기사는 좀 불편합니다. 네, 다음은 세계 소식입니다. 먼저 대륙 소식인데요. 투신 자살하려는 여성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한 중국인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산시성 예난시의 다리 위에서 한 여성이 투신하는 순간 많은 시민이 주변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은 여성이 실제로 다리로 몸을 던지자 나이스샷이라면서 감탄사를 터뜨리기도 했답니다. 나이스샷은 골프에서 하는 거죠?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관련 자문기구 보고서가 식민지배 사실을 명기하면서도 대만 식민지화의 경위만 언급하고 한국 식민지화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아베 담화 자문기구는 보고서에서 사죄의 필요성은 뺀 채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 오히려 우리나라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긴급 속보입니다.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에서 치료를 마치고 허리가 쫙 펴지신 김벌떡 할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나 2층으로 뭐 좀 나르고 있어. 그 연세 뭘 날라요 나르기는. 냉장고 하나랑 매트리스 나르고 있는 중이요. 할머니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 괜찮아. 허리 짝 허리 짝 허리 짝짝 허리 짝. 거봐 들 수 있잖아. 젊은 놈의 새끼들이 힘을 못 써. 옮기는 김에 저 피아노도 들어 나르려고. 허리 짝 허리 짝 허리 짝짝 허리 짝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세미한 와우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빌딩 샀어요 와우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가게 샀어요 와우 부동산 나는 대박 날 거야 와우 부동산 와우 와우 부동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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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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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이로 순댓국 투과하러 가면 늘 우리 오빠는 소식이 없어요. 순댓국만 투과하러 갔다가 나 몰래 다른 걸 먹고 오나 봐요. 항상 이빨엔 김과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김밥과 떡볶이까지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오빠, 모든 걸 용서할게.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왜 숨어서 먹니?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랑 그 돈가스까지 올 때 꼭 사다 줘. 플레이노 H마트 푸드코트의 꾹꾹이는 플레이노 대표 분식점입니다. 꾹꾹꾹꾹 꾹꾹이. 네, 긴급 속보입니다. 아프리카 대왕 달팽이가 플로리다주를 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라파 기자예요. 저는 플로리다에 나와 있어요. 네. 이 달팽이 왜 이렇게 커요? 25cm까지 자란대요. 개예요, 달팽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달팽이 중 하나래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이 달팽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뇌수막염 걸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 담당 부서에서요, 달팽이를 추적하도록 훈련된 개를 투입한대요. 달팽이, 저는 정말 달팽이 좋아하거든요. 달팽이 팽이 어머, 골뱅이 아니에요? 어머, 저도 골뱅이를 정말 좋아해요. 로라는 골뱅이를 주식으로도 먹었어요. 제가 한번 이 달팽이 먹어볼까요? 고추장에 고춧가루에 마늘에 식초에, 어머 어디 갔어? 이거 황금 비율로 무쳐요. 무치다 보면 우리 골뱅이들이 빨갛게 이뻐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커? 짜증나. 어머, 이렇게 안 씹어져. 죄송해요. 제가 지금 씻고 있어요. 껍질이 이렇게 두꺼워. 여보세요, 로라통신원. 지금 긴급 상황인데요. 로라통신원이 지금 채식주의자인데 우리 오늘 오랜만에 달팽이를 드시다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확인되는 대로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의 노 메이크업을 처음 본 남편이 트라우마에 빠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 커플은 하룻밤을 보낸 후 남남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데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쌩얼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장 소식 알제리에 나가 있는 차유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알제리에 나와 있는 차유진 특파원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신랑이 앉아 있는데요. 정말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착잡합니다. 사건 당일 아침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신 느낌이 어떠셨나요? 난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놀래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네? 신랑 맞으시죠? 신부인데요.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우리 신랑도 많이 놀래더라고요. 네. 신부를 보고 도둑으로 생각했다는 신랑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신랑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제리에서 차유진이었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소식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아내의 얼굴이 정말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그 얼굴이 뜨는 대로 달시방 홈피를 통해 궁금해하실 여러분께 전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 휴무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성 휴무일을 지정한 건데요. 덕분에 3일을 쉰다고 축제 분위기일 것 같은 한국 현지에 나가 있는 김과장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8월 14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했다는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일해야 해요. 공무원 빼고 다 일해야 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취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취재도 공무원한테 시키세요. 무슨 사기 진작이랑 내수 증진이랑 이런 거 하는지 전 당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만 시키세요. 어차피 공무원만 쉬는데.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기존에 사용하던 동경 표준시에서 독자적인 평양 표준시로 변경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과는 30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하는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삼천리 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전대미문의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천추의 용서 못할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와, 진짜 제가 정치적으로 이 빨간 쪽은 아니지만요, 가끔 북한 눈치고 뭐고 없고 정말 저돌적인 무소의 뿔처럼 이 부분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니 한국 기업이니 하는 말들이 요즘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롯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특별 세무감사와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롯데 기업 가치가 2조 원가량 휴지 조각이 되어 날아가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가 일본 기업입니까? 아니면 한국 기업입니까?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모조리 일본으로 걷어들여가는 매국노 일본 기업일까요?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롯데 한국의 5대 기업입니다. 평균 연봉 5천만 원 정도 1인당 받아가고 있고요. 직원 10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10만 명을 고용해서 1년에 5조 원 정도를 그 10만 명에 대한 급여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도 있고요. 협력사 거래, 간접 고용 효과까지 있겠죠. 반면 일본으로 넘어간 주주 배당금, 그게 다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 넘어갔다고 치고 3년간 1,400억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1년에 350억입니다. 350억과 5조 플러스 알파죠. 어느 나라 경제에 더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0밀리언 대 4빌리언. 350억과 5조. 한미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달라스에 있는 삼성도 배척 당했을까요? 글로벌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국적 타령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토요타 판매 본사가 달라스에 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만세를 불렀던 것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바로 이 다국적 기업들이 해줬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한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라도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법인세를 내고 현지 경제에 기여한다면 그 지역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까? 그저 우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입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대기록을 달성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가 4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해도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맞다는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2013년 메이저로 승격된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우승해야 진정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박인비 선수는 미국 선수가 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당차게 되받아치는 인터뷰를 통해 논란에 대한 본인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네, 여기서 논란의 이슈는요, 메이저 대회를 4개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5개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원래 메이저 대회는 4개이고 이것을 각각 우승해서 4개의 우승 트로피를 다 모으면 그랜드슬램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한 대회가 메이저 대회로 승격하면서 5개 대회를 모두 우승해야 이제는 그랜드슬램이 달성된다는 미국 언론들의 이야기인데요. 딴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박인비 선수는 이리저리에도 그랜드슬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막차로 승격된 5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대회에도 이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메이저 대회로 승격되기 1년 전에 우승했다는 건데요. LPGA에서 골프의 본토인 미국과 유럽 선수를 뒤로하고 탑10 안에 한국계 선수가 절반이 넘으니까 주최 측에서도 뭔가 좀 못마땅하지만 인정할 건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세계 여자 골프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박인비 선수, 당신이 최고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응? 선녀가 목욕 중이네. 옷 훔쳐가야지. 내 옷 어디 갔어? 혹시 남아돈 오빠가 가져갔어요? 나무꾼 오빠, 얼른 줘요. 올라갈 시간 됐어요. 옷? 멋져. 나랑 결혼해야 해. 왜 이래 오빠? 전 여기서 결혼할 생각 없어요. 파티 앤 페이블스가 결혼 준비해줄 텐데. 그래? 파티 앤 페이블스? 결혼 플랜은 파티 앤 페이블스. 오빠, 하지만 아기가 나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해요. 돌잔치도 파티 앤 페이블스에서 할 건데. 그래? 돌잔치도? 예쁜 아기 돌잔치도 파티 앤 페이블스. 캐롤톤 H마트몰에 있는 어느 음식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 가게 솔직히 음식 맛도 좀 애매했고 퓨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컨셉도 좀 애매했고 사람들 들어와서 김치 파는 곳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질 않나. 허파 뒤집어지게. 맨날 문 닫아놓고 부엌에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캐롤톤의 김치가 이제 맛있게 익었습니다. 확 바뀐 김치. 달라스 뉴스입니다. 핸드폰 5라인을 한 달 100불,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2.5기가 데이터까지 루이스빌에 위치한 기막힌 통신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에이모에서 함께하는 크리켓은 미국 98%를 커버하는 믿을 수 없는 통신사입니다. 애뉴얼 컨트랙 없이 핸드폰 5라인, 무제한 통화 한 달 100불, 루이스빌 크리켓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469-289-7973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469-289-7973 크리켓. 텍사스 벌판으로 달려간다. 버거 익스프레스. 황금 소떼가 몰려온다. 버거 익스프레스. 입안 가득 번져요. 텍사스의 맛. 버거 익스프레스. 버거 익스프레스. 이창하의 상남자. 네, 오늘도 이창하의 상남자 시작해 볼 텐데요. 상담 전문가 이창하 씨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달시방이 가장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시지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들만 겪을 수 있는 어떤 네이버에서 찾을 수 없고 코리안 아메리칸들만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특화된 어려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뭐 제목은 아직 그 잘 못 붙여봤어요. 그냥 뭐 외국에서 살아남기 4단계, 미국에서 살아남기 4단계, 미국에서 정착하는 4단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이민자들이 다른 문화에 가서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착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이야기군요. 우리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 뭐 이민 생활이 30년이다. 그러면 이미 2단계를 다 지나가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은 뭐 이게 4단계로 나뉘는데 지금 3단계를 거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은 첫 번째 단계를 거치시는 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저번에 제가 그 외형만 갖고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예, 여기 뭐 그 뭐 유학생인지 1.5cm, 2cm 그런 거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어떤 타이밍이죠. 별로 갈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그 학자들이 뭐 밥 먹고 앉아서 책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단계들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네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허니문 스테이지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좋네요. 허니문. 네네, 허니문. 그러니까 결혼을 딱 처음 하시면은 뭐 마냥 좋잖아요. 남편이 빵구를 끼건 뭐 어떻게 뭐 발냄새가 나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신혼 첫날 밤 요즘에 이혼 많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맞아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딥한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스테이지는 depressed stage라고 어려운 말들이 좀 있는데 그냥 어려운 말들은 빼고 이제 쉬운 말들 하면 실망 실망이 그렇죠. 신혼 생활이 지나고 이제 남편의 빵구 냄새가 이제 좀 느껴지기 바덜되기 시작한 시점이죠 이제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리커버리 스테이지라고 이제 그런 남편의 어떤 어려움들 이게 결혼 생활이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단계, 리커버리하는 단계 올라가는 거. 그 마지막 스테이지가 그 어댑트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적응됐구나 이제. 남편의 뭐 방구 냄새부터 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스테이지별로 나왔을 때 맨날 방구로만 표현하자면 남편이 꼈을 때 어머 오빠 방구 소리 너무 귀여워 했던 스테이지가 있고 첫 번째 스테이지고 두 번째가 정말 더럽다. 냄새가 진짜 더러워서 살아야 되나 그죠? 세 번째가 나가서라도 좀 껴라. 네 번째가 그냥 구수하구나. 오래만 살아다오. 구수하구나. 방구를 끼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스테이지인데 사실 이거 우리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단계들마다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겪는 어떤 어려움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1시간 안에 우리 뭐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4부작으로 갈시방 계곡 뭐 6개월 개국 6개월 특별 4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넌 어떻게 살았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뭐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죠. 뭐 특별히 미국을 동경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미국을 싫어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도망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허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디프레스 기간이 굉장히 금방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건 시간 차이인 거지. 맞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씩은 겪어왔던 것 같고 아직 4단계가 안 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민 생활을 막 30년씩 하셔도 아직까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것 같고 영어가 우리말이 아닌 것 같고 이러신 분들이 아직까지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우리나라가 되기까지는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 부분이죠. 3단계가 좀 길지 않나. 리커버리하는 단계가 그렇죠. 이제 2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도 있죠.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엄청 막 곤란한 경우를 상처받고 그러면은 영어 자체가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리커버리 단계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리커버리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디프레스 기간이어서 못 사는 사람은 이미 갔죠.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의지적 리커버리 같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사실 거의 서바이브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4단계에서 이제 적응하는 단계 이제 뭐 어댑트 단계인데 여기서 보통 4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4분류로 나눠져요. 거기서도 내부로 그거 재밌겠다.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얘기하지 말까요? 그때는 이미 나눠지는 거군요. 나눠지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근데 이게 어떤 네이밍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부류들입니다. 적응을 했을 때 어떤 부류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카테고리화 시킨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허니문 스테이지부터 한번 얘기 좀. 네, 첫 번째 허니문 스테이지는 보통 이제 신혼이 어떤 분들은 신혼을
뭐 첫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다. 어떤 분들은 3개월이다. 어떤 분들은 뭐 허니문 여행 끝나면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사람 따라서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의 허니문 스테이지를 잠깐 뭐 설명드리자면은 뭐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건데 그 외국 생활 첫날부터 쭉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그냥 마냥 신기하고 마냥 좋고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텍사스로 우리가 이제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덥습니까? 네, 그렇죠. 얼마나 이게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씨조차도 굉장히 신기하고 좋고 막 이런 미국이니까.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구에 관련된 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 저 아는 친구가 제가 맨 처음에 오클라호마 살았었잖아요. 네. 한 5년. 오클라호마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공항에서 1시간 정도를 와야 돼요, 학교까지. 되게 그 지루한 그걸 하면서 이렇게 그 무슨 그 초록 풀밭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 앞에 딱 도착했는데 때마침 그때 스프링클러라고 하죠. 네네. 잔디밭에 물 주는 거 그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되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팔을 벌리고 그 물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스프링클러 본 적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사실은 되게 척박하고 비 하나 가지고 솔직히 틀어주는 거잖아요. 틀어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즐겁고 막 미국이다. 잔디에 물을 준다고 그걸 물을 맞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 뭘 했냐면 그 도로에 사인들 있잖아요. 그걸 하염없이 읽어요. 어머머. 영어니까. 영어라는 것 자체로. 무슨 에비뉴. 루이스빌. 이런 거 자체가 내가 루이스빌을 지나고 있구나. 프랭크포드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초반 2년 동안은 계속 그랬어요. 진짜 계속 한번 보고 계속 또 영어 발음도 공부하고 이렇게. 맞아요. 한이문인가 되게 계속 마음에 들떠 있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정아 씨는? 저는 이 스테이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설마. 그래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저는 처음에 딱 미국을 이렇게 준비해서 오신 분들과 그냥 갑작스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된 경우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 남편 장거리 연애 하다가 네네네. 결혼해서 바로 오신 분들도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저는 남편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오기를 했는데 준비를 오랜 기간 했었던 사람의 떠나기 2달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급조한 결혼이군요. 2달 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이 된 게 한 2달 전이어서 뭐 결혼식 상견례 뭐 이런 것도 그냥 한 달 안에 다 하고 결혼식까지 해서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이제 미국으로 온 케이스라 사실 미국 어디에 오는지도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우리 어디 가요? 하고 정말 그냥 무봉리에서 즐기는 당신의 여름. 직접 뽑은 면발에서 퍼지는 메밀의 향기. 침이 흐를 만큼 새콤달콤한 특제 양념. 매콤해. 머리 깨질 듯 시원한 동치미 국물. 무더운 달라스 여름에 뺨을 후려칠 시원한 맛. 메밀 비빔국수, 동치미 메밀국수. 당신의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감성 순댓집. 972-446-8500으로 주문하시고 후딱 픽업하세요. 무봉리 순대. 여보 한국으로 이삿짐 보내는 거 알아봤어? 이제 일주일 남았어. 아직도 안 알아봤어? 이제 알아보면 되지. 사람이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못살아. 이제 한국 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알아봤으면 어떡해. 미쳐 진짜. 이 사람아 뭐가 걱정이야. 위주와 택배가 있는데 배로 보내지 않고 비행기로 보내는데 정말 싸다니까. 그럼 우리 가자마자 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자동차 빼고 다 보낼 수 있어. 여보야 여보 멋있어. 위주와 택배로 보내면 욕먹지 않아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신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칼국수. 엄마 손 칼국수는 캐롤턴 H마트몰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우리 어디 가요? 하고 정말 그냥 근데 웃긴 건 어디 가요? 제가 처음에 도착했었던 미국이 워싱턴 DC였는데 남편도 자기가 보스턴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급속도로 갑자기 삶이 변하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진득하게 또 공부를 한 스타일이 아닌데 하기 싫은 걸 또 억지로 갑자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또 이렇게 갇혀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되고 모든 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지 한동안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주섬주섬 나가서 내가 또 밥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네네네. 결혼에 대한 맞아요. 디프레스야 지금.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는 약간 허니문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없죠. 박정화 씨가 남편이 미국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어. 그러면 또 그랬으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있죠. 예, 미국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정신 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와서 정신 차려야 돼요. 와서 그냥 고생 한번 해봐야 직사게 고생 한번 해봐야 정찰인데 그런 분들이면 아마 한의문일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죠. 미국에 오랜 사는 남자랑 결혼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든 거죠. 그 충격이요. 한 1년간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한국 시간부터 딱 계산을 하고 친구들이든 부모님이든 빨리 전화해서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수다 떨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이렇게 많이 없었고 또 이렇게 유학을 하거나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낯선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 사실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갔다 노나 그냥 적응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외국 친구들하고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했던 게 어떤 자연과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만하세요. 그거는 사실 바로 2단계, 리커버 3단계거든요. 그렇죠. 2, 3으로 넘어간 거죠. 네, 2, 3으로 넘어간 2, 거죠. 3도 만약에 저렇게 자연이랑 대화하면 그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저런 분들 처음 봤어. 그 제가 저 처음 배웠던 봐요.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제가 없는 없죠. 분이라서 네.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연구 대상인 거죠. 인호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허니문 기간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제 아이고. 저 4년 넘었거든요. 이제 4년 넘어가고 오래 허니문 산다. 직원 너무 고생한다.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미국에 와서 나 이렇게 고생한 사람 처음 봤어. 아니 그것마저 좋다는 거 아니야 지금 허니문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고 저는 참고로 그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4년 한 반 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거의 뭐 한 100m 달리기보다 더 힘들다는 그 110m 허들. 좀 가다 뛰고 막 이래야 되는 게 허들이잖아요. 그 제일 힘든 거잖아요. 빨리도 달려야 되고 점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다가 딱 미국에 떨어지는 순간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요즘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 회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롯데. 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요즘에 이제 그 친구들이 과장급으로 이제 실무진에 다 이제 과장이 결제 라인에 들어갔죠. 죽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막 어떻게 미국 갈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 보면서 저는 묘하게 미소도 지어지면서 인호 씨가 여지껏 살던 걸 얘기해주면 그분들이 울지 않을까? 기겁할 걸? 아니 근데 또 똑같네. 이 부분을 약간 저도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제 성향상 좀 그래요. 저는 한 가지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다기보다 한 가지 하면서 약간 실증 날 때 또 한 가지가 오버랩 되면서 또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증을 느낄 만한 어떤 타이밍이 없지 않은 아직까지는 진득하진 않네. 항상 저는 좀 뭔가 익사이링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의지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 같지 않거든요. 되게 자의지가 아니야. 삶이 너무 빡빡하니까 특이하게 오버랩이 얻어 걸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건 저는 좋아요. 제가 인호 씨를 보면서 느낀 거는 미국 생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니문 스테이지가 계속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부터 계속 MLB라든지 이런 거 다 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1년 사시사철인 스포츠의 나라니까 계속 스포츠를 보면서 어떤 허니문 스테이지를 계속 만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기자 생활도 하시고 뭐 야구장에도 가시고 기자석에도 앉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게 그게 행복한 시간이었겠네요. 미드의 한 장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커셔랑 그 겉모습과 그 속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사진과 그 사람들의 일상은 다르거든요. 그렇지. 인호 씨가 기자석에 앉아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김 과장님 말이 정말 사실인데 저는 그마저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는 만족감 있어. 네. 스스로 그냥. 익사이팅해요 삶이. 그러니까 뭐 류현진 선수하고 가서 LA 가서 국밥 먹고 뭐 커쇼랑 햄버거 먹고. 국밥이 아니라 뭐였죠? 햄버거였죠. 햄버거 먹고. 다 햄버거구나. 커쇼랑은 밥 먹어봤나요? 이네나웃이었지. 커쇼랑은 뭐 못했죠. 그런 어떤 이제 만족감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해서 허니문 스테이지도 사실 허니문이면은 어떻게 뭐 집도 전세일 수도 있고 막 20평에 막 10몇 평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있는 거죠. 허니문 스테이지라는 게. 그러니까 인호 씨는 그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 허니문 스테이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저도 계속 전 평생이 허니문 스테이지예요. 그들과 함께 섞였잖아요. 백인 여성을 워낙 좋아하니까. 인호 씨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그 훨씬 이상해요. 백인 여성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편해 백인만. 그러니까 힐끗힐끗 쳐다보는 맛이 있고요. 어제도 제가 안경을 맞추러 이제 안경집 갔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안경 끼신 또 백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예뻐 보여요. 다리도 길고 하얗고 그리고 약간 태어지는 그 구릿빛이 어제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것도. 살짝 그 인조 태닝의 아름다움이 또 있어. 백인 사냥꾼이야. 백인 사냥꾼.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한국 안경집에서 안경을 맞추고 있는데 다리가 긴 백인 여자가 태닝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있는 게 그 저는 음악을 하니까 그 음악을 하고 또 락을 좋아했어요 사실. 락을 좋아해서 이제 좋아했는데 뭐 그냥 전 메탈리카 세대죠. 뭐 스트레시 메탈도 듣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도 락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척박하게. 그 당시엔 백두산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척박이라니. 이현상 씨 되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개척자예요. 우리 문희준도 락했잖아요. 문희준도 했죠. 어쨌든 척박하죠. 척박했고 정말 백두산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김종서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전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상할까? 진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악이 안 좋아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음악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뭐요? 언어. 네 맞아요. 한국말인 거야. 그거를 제가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한국 락에다가 제가 그냥 임의로 영어 가사를 넣어봤어 그냥. 완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야 한국말로는 그냥 락이 안 되는구나. 근데 엄청 그 생각하면서 그냥 결국은 영어다. 그럼 한국에 있으면 영어를 못 쓰는데 미국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어. 진짜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게 저 유진 씨가 하는 말이 많은 게 제가 옛날에 음악 평론가가 쓴 걸 봤는데 왜 락이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됐을까에 대해서 유일한 그게 그거였어요. 언어. 일본 말은 락이랑 맞아 들어가요. 그래요. 또. 와나타와 이게 맞나? 이게 맞아요. 진짜? 그 일본 언어들은 락이랑 되게 잘 맞아 들어가는데 한국은 센 발음이라든가 이 받침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받침 때문에 까나리 데스테 뭐 이러면 좀 강하니까. 그런 면에서 반말만은 참 성공적인 것 같아요. 반말마.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반말 말아요. 아세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가사가 이거밖에 명곡이지. 한국에는 이마트, 미국에는 월마트, 달라스엔 코마트.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김치 젓갈 밑반 전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들의 마트, 우리들의 마트 코마트. 아야, 너는 그 나이 먹도록 골프 안 치고 뭐 했냐? 뭐 하냐? 야, 몇 년을 쳐도 100개도 못 깨야. 아이고, 아주 그냥 뒷땅만 파는구만. 뒷땅만 쳐라. 아주 뒷땅만 쳐. 아야, 그게 다 친 거냐? 야, 내가 오줌을 싸도 너보다 더 많이 나갔다, 야. 네, 이 자식을 그냥. 도와줘요, 유진호. 도와줘, 유진호. 스트레스 풀려나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오십니까? H마트 브라운슈가 옆 유진호 골프 아카데미에서 재미있게 골프 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주인님,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아우 맛있어. 먹는 건 꼼꼼히 따져봐야 해.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 몸도 소중하다니까요.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역시 파마는 뻐클레 까클레가 최고야.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내 머리는 나 이번에 뽀삐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당신의 강아지가 원하는 곳 러브앤퍼스. 강아지 먹거리 미용 및 트레이닝 전문 러브앤퍼스는 카페 페리스 옆에 있습니다. 강아지의 사랑과 이색까지 책임집니다. 뽀삐야, 이리 와. 어쨌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저는 이제 동경도 있었고 백인에 대한 동경. 근데 음악을 하시니까 상상의 나래. 음악을 하시니까 음악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는 없어요. 허니문 스테이지 사실은 있죠. 사실 요건 뭐 이건 이건 앞에 건 다 뭐 농담 비슷한. 백인은 농담이지. 저는 사실 여자 보기를 돌로 여겨요, 여자를. 제가 볼 때 이분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시잖아요. 사는 데가 남쪽에 사시다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백인들이 이동 경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연어처럼 이러다가 북극에 가. 이제 북극에 살아. 하얀 곰들 하도 보면서. 올라가서. 예, 음악하는 원래 이제 미국 오고 싶었던 이유가 진짜 미국 사람들이랑 음악 하고 싶었죠. 왜냐면 진짜 이런 음악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원조는 미국이니까요. 뭐 창이나 뭐 이런 거 원조가 우리나라듯이 진짜 뭐 락이나 뭐 재즈나 원조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랑 하고 싶었는데 와서 이제 미국 교회 가서도 같이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백인들이랑 또 많이 했었죠. 사실 1년 동안 같이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좋았어요. 진짜 옛날에 내가 상상하던 게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 있죠. 예. 그 어떤 분들은 미국 생활 허니문 스테이지에서 뭐 음악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어떤 남자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면 남자분 집착 왜 글로 또 내려오세요. 예, 어떤 남자분들은 자동차 때문에 허니문 스테이지를 계속 이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 새 차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게 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현대기아가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 외제차잖아. 외제차. 초이스가 엄청 많으니까 다음번에 무슨 차 사지? 여기는 다 외제차잖아. 그냥 이걸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뭔가 하나의 소스가 있으면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네요.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여자분들은 뭐 좀 이어갈 수 있는 소스들이 있나요? 자연과 라마가 있잖아. 라마 요즘에 낙타 때문에 안 되고 저는 그냥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았으면 굳이 못할 경험들을 미국에 와서 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그 획일적이게 살던 그 100m 달리기가 맞아요. 정말 아침부터 지하철에서 푸시하면서 들어가는 그 삶, 막 차 끊기는 데까지 일하는 그 삶,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제가 아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와서 다들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어떻게 좀 다이나믹하게 살았던 친구들은 여기 와서 뭔가 할 일이 없잖아요. 뭔가 정해서 온 게 아니고 어떤 자의로 온 게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또 여기서 그 어떤 의의를 갖고 살아가는 게 달라스에서 보면 쇼핑 있고요. 쇼핑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한국에서는 비싸는데 여기서 또 너무 싸더라.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맞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그 라이드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 또 쌤쌤이 되고 정말 사소한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되고 제가 그 주위 주변에는 여기 와서 딱히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친구들이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각혈하는 호강의 교환. 한국은 라이드 안 하나요? 애들 학원? 한국에는 맡기면 되죠. 여기서 그거를 그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 생각할 시간이 많아. 군대도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애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린다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머리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 그럼 막 책을 많이 본다거나 요딴 생각, 막 달을 본다거나 이따위 짓 하는 애들 있죠. 걔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애들하고 얼마나 편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라이드가 어쩌니 남편 어쩌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아이고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없지 시아버지 없지. 같이 가는 소리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옆 동에 살아. 자주 와서 밥을 해달라고 그래.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남편 밥만 해보면 돼. 애들 학교 태워다주고 다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남편 밥도 안 해줘. 계시면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좀 맡길 수가 있죠. 숨이 터지고 좀 자유를 느끼고 뭔가 내가 하던 일이 있다가 그 일이 없이 팔다리가 잘린 느낌으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그 기를 얻는 여자들은 하던 일을 하다가 못하게 와서 아침 5시부터요. 여기 오자마자 제 친구는 도시락을 6개인가를 싸요. 새벽 5시부터 한 번도 요리도 안 해보네요. 착하다. 그때서부터 남편이 외식비 아껴야 된다고 도시락 싸라 그랬대. 그래서 새벽 5시 반부터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이 또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큰애들이 또 지겹다 그래. 네.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력도 약한 애가 이 115도 열에 오전 8월 달에 왔는데 애가 와서 무슨 팍삭은 시금치처럼 흐물흐물 거렸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지. 그 맨날 그냥 설거지통에 물 담그고 있으니까 손은 막 부르타서 그거 뭐죠? 주부습진이 걸렸대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한국 가서 하세요. 아무도 돌아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답은 항상 똑같아요. 한국 들어가세요. 맞아요. 1년이 지나니까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뭔가 이제 조금씩 지혜들이 생기면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뭔가 자유를 얻고 자기가 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시간이 생기니까 죽어도 안 들어간다. 1년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아, 그 3단계가 그분은 1년 뒤에 3단계가 왔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을 이렇게 뭐 1년은 뭐고 2년은 뭐고 나누지만 이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다 치면은 처음에는 팔을 돌리고 다리를 젓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1, 2, 3, 4단계가 한꺼번에 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계를 나눴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1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허니문 스테이지에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이제 여기 오래 사신 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허니문 스테이지가 끝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사신 분인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물건 살 때 한국 돈으로 계산, 그러니까 이게 1불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1,100원 이거를 계산하지 않을 때가 허니문 스테이지가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아직도 계산. 그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가요. 저는 해요.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잘 모르는 지 오래됐어요. 저는 저의 허니문은 되게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그 허니문 기간에 호주에서 있었거든요. 외국에 대한 환상과 어떤 나의 자유를 펼치리라. 이건 다 호주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실제 허니문이 아니라 그 기간상 허니문. 네, 이게 이민 기간상의 총각 때 옛날에 이민 첫 경험이. 네, 저는 허니문 여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안 간 적이 없어요. 그 돈 아까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저의 이민사의 허니문이 호주에 있었는데 정말 허니문이에요. 말 그대로.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때 머리를 꼬기 시작했고요. 머리를 꼰다뇨? 네, 막 이상한 짓에 다 하고 길게. 옷은 정말로 무슨 뭐 누더기 같은 옷에 히피와 같은. 히피. 진짜요? 네. 그리고 맨날 쪼리 신발에 귀는 안 뚫었나 귀? 그런 건 못했어요. 그건 죽을 것 스모키 화장. 그런 거 안 해. 난 남자가 스모키 하는 애들은 눈을 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구리처럼. 그 스레바에다가 항상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딱 들고요. 아이고, 진짜 안 어울려. 여름이 되면은 항상 그 부기보드 아니면은 진짜 보드를 들고 바닷가로 가는. 진짜요. 네. 진짜로 그 외국 생활이라면 꿈꿔봤던 일을 좀 그런 거기서 느낌이 다 한 거예요. 장발에 항상 이 헤드폰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아유. 여름에 더운데도 백팩 항상 메고 진짜요. 그게 모든 저의 그거였어요. 그리고 낮에 되면은 그 호주 애들하고 같이 농구하고 놀아. 그리고 가면 그 펍이라고 하죠. 펍에 가서 또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거기 생활 즐겨. 그리고 가장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일들인데 그게 허니문 같아요. 그때는 되게 즐겁거든요. 그럼요. 그 호주에 가면 그 서큘라키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버브리지부터 그 오페라 하우스까지를 이렇게 이어진 데가 엽서에 많이 나오는 화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노천 카페에 항상 딱 어머머, 앉아서 좋다. 도비오를 시켜서 항상 투샷 맞죠? 더블샷, 더블 에스프레소 도비오를 시켜서 항상 그걸 딱 하면 음미하면서 딱 거기서 바다를 보고 있죠. 머리는 휘날리고 바닷바람에.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잔 먹고 뭐 사람 보고 있다가 그 갈매기 같은 애들 있으면 과자나 던져주다가 다시 스케이트보드를 쫙쫙 끌면서 이제 지금 저는 저분 보면서 장발을 상상하고 있어요. 장발에 누더기 옷. 진짜 누더기 옷 같은 거 다녔었어요. 그리고 막 땅바닥에 누워 있고. 사진 없어요 그 시절? 그러니까 궁금하다. 근데 이태리 남자들이 누더기 입으면 그게 명품 같이
몸이 명품이라고 네, 하시는데 전 거지 한국 같아요. 사람이 거지 같다. 거지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저번에 아니 저는 그 사진을. 누더기 같다는 게 진짜 막 떨어진 옷이 아니라 누더기로 만든 옷이 있었어요. 진짜 누더기 옷이네. 누더기로 만든. 뻥 뚫려 있는 거. 마대 그거 하고 자루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는 애였어요. 학교에서. 예. 그리고 인라인 타고 막 학교 다니고. 좋네요. 독특했네. 예. 진짜 한의문 중에 한의문이죠. 그러네요. 지금 보면 되게 한심한 애들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내가 그런 애들 봤으면 야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나이가 몇이셨어요? 22, 3? 아, 그러면 그럼 뭐 부모 간섭 없이. 32에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렇지. 그때는 이미 무릎이고 뭐고 다 나갔어요. 도가니가 남아내지 않을 때예요. 그러고 다녔어요.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때 왔을 때는 오히려 부모 간섭이 심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외국을 가면 정말 끝내주는 생활을 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이 되는 게 차라리 그렇게 어렸을 때 혼자 와서 정말 자유를 한번 만끽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건 진짜 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거든요. 1년 넘게를. 아유. 진짜 아무것도 유학 하지 가서 않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놀까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공부죠. 네, 그러면서 아, 친구들이 정말 많고 막 각 인종별로 다 있었어요. 아유 네. 아유. 그러니까 뭐 너무 재밌었어요. 막 남미 애들부터 시작해서 일본, 베트남 뭐 다 친구였어요. 네, 너무 좋았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막 온갖 인종들이 다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추려지다가 결국 한국 사람들하고만 그리고 캐롤톤의 이 H마트 쪽으로만 이제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단계가 오죠. 올리브 정원. 에이씨 올리브 정원 맛있다 해서 왔더니 뭐 맛이 있다고. 입만 베리네. 사장 나오라 캐. 마카로니 불판. 마카로니 물판도 별게 없네.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만 베리다. 사장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이야 맛있네. 맛있어. 어디고? 이탈리안 빌라? 사장님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머리에 주사를 맞는다고요? 아니요. 머리카락에요. 다스에 가면 손상모 전문 명품 클리닉 주사가 있대요. 브리질리언 케라틴, 코팅, 매니큐어, 실크 매직보다 100배 좋아요. 100불에 되찾은 내 머릿결. 100불에 예뻐질 수 있는 다스 헤어 명품 클리닉. 파마를 제일 잘하는 곳, 파마 손님이 제일 많은 곳, 트리트먼트 제품이 제일 좋은 곳. 다스 헤어. 해보면 알아요. 다스 헤어. 어디 보자. 아버지 뭐 하세요? 내가 통기타랑 마이크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기타 센터에서 살까 보다. 잠깐만요 아버지. 투맨뮤직에서 사세요. 거기가 제일 싸요. 어디라고? 투맨뮤직. 정아야! 야, 방학인데 어디 갈 거야? 나 한국 가려고. 한국에? 왜 가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양악수술 하려고. 좀 무서워. 어머, 야야야야야. 아우, 요즘 누가 양악해? 너 정도면 일로 와봐. 교정만으로 충분해. 야, 수술 없이도 교정 가능하대. 이런 교정치과 가봐. 야, 우리 딸도 얼마 전에 교정했는데 요즘 지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야, 근데 너무 예뻐져도 그렇더라. 사람들이 우리 딸 몰라봐야. 일어나세요.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단계가 오죠. 근데 여기 허니문 스테이지에서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을 쭉 하시다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려운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더위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 허니문 스테이지에서 이것마저도 좋았다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공부. 저는 영어 공부니까 저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특히 영어 공부는 더 안 했죠. 일부러. 이제 그때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왜 일부러 안 하셨어요? 나 미국 갈 일도 없고 나는 뭐 회사 이런 거 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 인생 영어를 안 쓸 건데 왜 이렇게 영어에 높게 배정해서 왜 하냐. 아주 좋구만. 난 영어 공부 안 한다 했어요. 왜 이걸 왜 하는? 난 국어가 하겠다. 난 국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국어만 했어요. 국어는 거의 만점이었고요. 그래 영어는 거의 뭐 깬또 이렇게 쳐가지고 깬또 쳐가지고 깬또란 말 다 아는 말인가요? 찍기라고 얘기를 하죠. 찍는 거. 예. 그럼 뭐 영어는 그냥 대충 뭐 50점도 안 나왔죠. 영어로는 아카데믹 게싱이라고. 아카데믹 게싱. 그래서 뭐 영어를 특별히 안 했는데. 이렇게 미국 올 줄 몰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야 돼. 이렇게 미국 올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어쨌든 미국 와서 하는 그 영어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고 처음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도 영어 썼던. 맞다. 그 초반에 한국 사람한테도 그런 분류 중에 한 명이라고.
뭐 이렇게 지금 영어 하나도 안 나오네. 진짜 쓰긴 써야 되는구나. anyway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할 때 그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그 독일이 아니고 뭐야 뉴욕의 도서관은 완전히 박물관 같이 생겼어요. 엄청 멋있거든. 거기 혼자 다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 시골 같은 애들 막 두리번 보면서 야 쟤들 뭐 텍사스 이런 데서 왔나 보다 그 당시에 이런 생각하면서 그 공부마저도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도서관 처음 들어가면 천장이 높아서 걸음 소리가 딱딱 나는 그 소리가 진짜 이국적이야. 영화 같은 영화에서만 느꼈던 그 느낌 있잖아요. 딱딱 혼자 소리 날 때. 맞아요. 저는 달라스가 더위잖아요. 더위 때문에 되게 싫어들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저는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스에 4년 전에 딱 왔을 때 그 여름이 달라스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래요. 3, 4년 전에 4년 전 그렇죠. 여름 정확하게 그게 몇 년도예요? 2011년인가? 1년인가요? 그때 뭐 몇십일 동안 100도 이상 46일. 제가 2011년 8월에 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근데 2011년 8월이죠. 저도 8월에 왔거든요. 어이구 똑같았네요. 그때 46일 동안 110도 아래를 안 내려가고 비가 안 왔어요. 맞아요. 계속 그냥 계속 찍는 거예요. 피크만. 그 40일 동안에 한 20일은 골프 쳤어. 그때 대단하셔. 더운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왔잖아요. 여기 딱 떨어졌잖아요. 근데 1,700불짜리 아파트에 있었어요. 단돈 500불에. 싸게 1,700불짜리 아파트에 500불. 서브리스를 이제 급하게 타주러 가야 되는 분이라 계약 기간 남아 있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제가 500불씩 내고 산 거죠. 가족이. 1,700불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 좋다. 플레이노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였고 거기 수영장을 그냥 저희만 쓰는 거예요. 저희 가족만 그 수영장에서 단독으로 그냥 지냈고 그 옆에 AV 룸이 있는데 뛰어난 거예요. 그냥 영화관인데 그냥 쫙 누워가지고 음료수 먹으면서 그렇게 8월, 9월, 10월을 지냈어요. 그 뜨거운 여름을. 그러니까 첫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것보다는 덥진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첫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 그냥 그걸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더우면 그냥 수영장과 그냥 테레비로. 근데 저도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여기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왔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떤 그 남편의 작은 격려 위로였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한 3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고 또 막 무슨 뭐 메트로 같은 것도 타고 되게 어렵게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지겹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 한 20살 됐나? 걔하고 친해져서 나도 한 23살이다 뻥치고 잘 지냈어요. 근데 많이 좀 믿어? 믿어. 잘 받아주더라. 머리 옆으로 눕고 그랬지. 뭐 그랬는데 양갈래? 그렇죠. 상상만 해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몸소리 쳐줘. 저 둘이 서로 정아 씨는 장발 몸소리 쳐진다. 장발이 어쩌고 저쩌? 아니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벌써 한 5년 6년 전 얘기잖아요. 안 어린데? 아이고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깜짝 선물로 올 시간이 아닌데 학교에 로비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서는 제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막 눈물이 나와요. 진짜요? 하루 좀 혼자 갔다가 혼자 오고 그 길이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고 어떤 제가 의의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의의가 없었어요. 단순히 결혼 생활의 영인데 그렇다고 너무 서로가 바쁘니까 얼굴 볼 수도 없었거든요. 신혼초에. 근데 남편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입이 대빨 나와 있었거든요. 아침에 좀 다퉈서. 그래서 그 로브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막 울면서 가면서 정말 소박하게 점심을 먹고 그랬었던 그 기억들. 뭐 그렇게 어려웠던 환경에서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고 뭐 이런 것들. 사랑으로 극복한 사례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게 허니문 기억이 정말 뭔가 부유하거나 풍족해서 좋은 기억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별거 없어요. 저 아까 그 차 이야기에서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유학 생활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학교를 걸어 다니고 더운데 걸어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 1년 반 만인가 처음 차를 샀어요. 정말 그 진짜 작은 차 미쯔비시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차예요. 그거를 그 샀거든요. 좋아가지고
밤에 계속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럼 누구한테 걸린 거야 그 광경을. 첫 차. 그냥 앉아 있었구나. 네, 그 차 너무 좋아가지고 차에다가 막 그럼 또 방향제 사놓고 막 맞아. 차 닦고 이거 하잖아. 그거하고 그 밤에 불 박혀놓고 혼자 앉아있다가 그 같은 근처에 살던 친구한테 걸린 거야.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지금 차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때의 기쁨은 사실은 느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네 결혼 생활하고도 비슷한 게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결혼 생활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커플들이 왔을 때 저희가 처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거거든요. 어떻게 만나고 데이트는 어떻게 하셨고 신혼 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을 이제 떠올리게끔 만들어줘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결혼 생활이 전쟁 같고 막 힘든데 그때 이제 신혼 생활 아이 처음 낳았을 때 새 차 처음 샀을 때 아니면은 뭐 어디로 여행 갔을 때 큰 어떤 화려한 게 아니라 여행 갔는데 뭐 이렇게 일출을 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결혼 생활이 조금씩 회복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유학 이민 생활 힘들고 막 어렵고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어떤 허니문 스테이지를 좀 좋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소박할 수도 있죠. 네,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이민 생활이 조금 더 이게 풍요로워지고 좀 견디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거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되니까 이제 허니문이 끝나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죠. 이제 콩깍지가 그렇죠.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제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죠. 일상생활이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컬처 샥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허니문 때 컬처 샥은 오히려 신기한 경험인데 좋고 이때 신기하고. 이제 컬처 샥은 이제 두려움의 경험인 거죠. 그렇죠. 영어가 좋다고 하셨는데 2단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죽고 싶죠. 네, 마트에서 막 물건을 바꾸려는데 막 안 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어려웠던 기억들. 유학생들은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막 힘들었던 것들.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진짜 많을 거예요. 그 어떤 언어적 장벽이나 그렇죠. 막 문화적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뭐 문화적 장벽도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몰라서 이렇게 욕 먹었던 그런 경험들 그럼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재밌네요. 저희들이 그 우리도 추억을 한 번씩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추억을 끄집어내 보면은 지금 힘드시더라도 그죠? 아까 우리 오늘 말했던 허니문 같은 거. 이거 생각하면은 아 내가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때는 별거 아닌데 되게 즐거웠구나 그렇죠. 하면은 지금 힘든 이민 생활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창하 씨 모시고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었었는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했으면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향으로 마신다고 하고 누군가는 커피는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제 향 좋은 커피에 당신의 마음까지 담아보시겠습니까? 달라스 로컬 커피의 자존심, 좋은 커피를 마시면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맛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좋은 일까지. 별다방의 커피엔 당신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Good Coffee Mill. 한국 방송보다 더 세련된 광고를 원하세요? 자, 이제부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최고의 퀄리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문의전화 469-269-2636 469-269-2636. 전화번호 좋다.